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뭘 통계로 볼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원년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대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얼마의 땅에 그 수입이 있어야 있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구 조사라든지 요거를 어떻게 보면 통계의 원년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학문으로서 통계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런 당연히 자료도 필요하죠. 근데 이 자료로부터 뭐 추론을 하든 얘네 가지고 분석하고 사실 이런 거를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쳤었을 때는 그 알킨디라는 수학자 있죠. 이분이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뭘 했느냐? 이때 당시 그 알마문이라는 여러분 칼리파라는 직위 아시나요?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좀 뜬금없지만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보면 그 거기 보면 이제 술탄 막 이런 나오죠. 술탄이 되게 엄청나게 그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술탄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호족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지방 왕 칼리파는 황제예요, 황제. 중앙 그 이슬람 세계의 최고. 알마문 칼리파는 7대인데 이 왕조에 이게 알마문이 사실 자신의 형제랑 내전을 해가지고 이 알아민은 뭐라죠? 적통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다 그 역사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민이 집권하고 있었던 칼리파에서는 6대였는데 알마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이제 7대 칼리파가 돼요. 당연히 엄청나게 각지에서 내전이 많았겠죠. 전쟁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이 알마문 처음 그 집권 시기에 한 20년간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전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전이거든요. 물론 보면 뭐 다양한 일이겠지만 상대방이 뭐 어디로 진격을 한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내면 그냥 이기는 거죠, 그렇죠? 미리 가서 대비하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사실 이건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 싸움이에요, 암호. 상대방이 주고받는 암호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기가 이제 9세기거든요. 9세기. 이 9세기 전까지 약 한 1000년간 쓰여오던 암호 체계가 있어요. 이 기원이 언제냐면은 카이사르 아시나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이자 장군이자 그렇죠.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도 부르죠. 혹은 카이저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다 달라요. 부르는 호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사르가 공인입니다. 한국 국어원에서는. 하여튼간 카이사르가 장군일 때 이 암호를 고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전쟁들을 다 압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1000년간 쓰인 암호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알킨디예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알킨디가 이 암호를 박살을 냈느냐라고 하면은 통계적인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쓸 건데요. 제가 거기 사진을 실어놨잖아요. 알킨디 해가지고 오른쪽에 암호화된 통신의 해독이라는 책이 있죠. 이른바 암호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가장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일 치환 암호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하나씩 치환하는 암호 방식인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평문 대한민국을 디귿도 있고 히읗도 있고 니은, 미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밑에 제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쭉 해서 히읗까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쭉 해서 히읗까지 요거를 좀 이렇게 막 섞어놨죠. 그래서 이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치환이라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대응되는 걸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개, 갓, 힛, 둣.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봐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한테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렇게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쪽지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갓힛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 아군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군끼리는 이거를 이제 치환표라 그래요. 이 치환표를 아군끼리는 공유하는 거죠. 받으면은 내가 그 치환표 보고서 이거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일 치환 암호 방식. 제가 하나 문제 내볼까요? 자, 이런 암호문 있다 해봅시다. 얘 평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서. 맞습니다. 빠르시네요. 와우. 상당히 빠르신데요. 단일 치환이에요. 그쵸?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이제 확실히 느낌 오시죠? 근데 치환표가 없으면 못 풀어요. 이거. 그러니까 치환표 없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푼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그냥 무작위로 막 이거저거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경우의 수가 말도 안 돼요, 이게.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자음이 14개인가요? 한글이 14개의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배열하는, 재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14팩토리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14개의 공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이 중에서 뭘 쓸까? 총 1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요거 제외하고 이 다음에 올 것은 그거를 제외한 13가지가 와요. 요것도 제외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 거는 12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거 다 곱하는 거예요. 아까 곱하는 거 왜 곱하는지 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1까지예요. 이거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거? 저 14개면은 어림잡아도 한 80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요? 87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71억. 871억? 그쵸, 뭐. 다행이네요. 제가 완전 틀린 소리 안 해서. 틀린 소리 했으면 편집하면 그만입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슬람권이라 그랬잖아요. 아랍 문자는 한글보다 더 많거든요? 아랍 문자가 이제 기본 문자가 28개예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 계산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28팩토리요? 29자리예요. 대충 그러면은 1조 곱하기 뭐 한 10만 정도?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대충. 못한다, 못 푼다. 그러니까 1000년간 쓰였다 그거죠. 1000년간 쓰일만 하죠. 이제 그러면 알킨디께서 어떻게 이 암흑 체계를 박살내셨는지. 28개의 알파벳이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알마문 칼리파 시절에 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가장 큰 사이즈의 도서관이었다 치면은 약간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서양과 동양에 나서 온갖 그 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서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28개의 알파벳이 실제로 어느 빈도로 쓰여져 있는지를 통계를 낸 거예요. 28개의 문자를 다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어느 정도죠. 무슨 알파벳이 몇 퍼센트 어느 정도로 쓰이는지 그것들 8개를 다 서열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로 얘기를 하면은 한글 자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이 뭐냐면 이응이에요. 이응. 실제로 많이 쓰일 것 같죠? 그렇죠? 이응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얘를 치환했다 쳐봅시다.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예를 들어 치읓 같은 걸 치환했다 쳐볼게요. 요게 이제 암호문으로 쓰인 거예요. 암호문으로. 요게 이제 평문이라 그래요. 원래가. 그러면 원래 이응이 가장 많이 쓰인다면서요. 바꾸고 난 다음에 암호문을 만들어 치더라도 이 이응 역할을 하고 있는 치읓은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킨디께서는 요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암호문을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첫 번째는 알레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후는 술술 풀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 가지고 봅시다. 자, 빈도 분석 평문과 암호문으로 대응하는 문자의 출현 빈도가 일치한다는 통계적 특징을 전제로 단일 치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고, 이제 빈도 분석 및 뭐 연접 반복 특징 자기 써놨는데, 연접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가 뭐 이어지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접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하는 걸 봐보세요. 하, 느, 이 밑에 제가 뭔가 자음을 쓸 건데 뭘 쓸까요? 리를 쓸 것 같죠, 그쵸? 이게 연접 특징이에요. 우리, 지 하는 여기 밑에 뭐 쓸 거예요? 뭘 쓸까요? 비읍을 쓰겠죠. 우리 징 이런 거 안 쓰겠죠, 그쵸? 맞죠? 징, 울리 이런 거. 우리 집, 지푸라기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지푸라기, 우리 집이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쵸? 비읍, 그 말이에요. 연접 특징. 그리고 이제 반복 특징은 뭐 자기 반복이라든지 상대 반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패턴이라는 생각을 주네요, 패턴.
단어가 쓰이는 패턴. 그걸로 이제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예제를 들어놨죠. 춤니치니 바사, 추시차 캅게 치도카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첫 줄을 보세요. 춤니치니 바사, 춘차.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인 자음이 치읓이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치읓은 실제로 평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니까. 그래서 이 치읓을 이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벌써 뭔가 가닥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시옷을 리을로 또 바꿔버리고 키역도 히읗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니 봐라 우리와 함께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단순하게 그 몇 개만 바꿔준 것만으로도 이제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막 그 오른쪽에 합계, 우리 합계라고 딱 보면 이게 누가 봐도 함께 아닙니까, 그렇죠? 합계. 이거 그럼 비읍도 미음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우리와 함께 이동하라가 금방 풀리더라. 이게 이제 빈도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이전까지는 당연히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고 알케인님께서 인류 최초로 통계적 추론을 학술적으로 하신 인물입니다. 이분이 뭐 단순히 이것만 한 건 아니고 통계 발전까지만 하고 쉬셔도 될까요? 이거 딱 끝내고 쉬고 싶어서. 자, 통계학 발전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 17세기에 존 그란트라는 분이 있다 그랬죠. 존 그란트를 서양에서는 이제 통계학의 약간 좀 아버지 같은 그런 격으로 보통 봅니다. 영국 수학자인데 런던 있죠, 런던? 런던에 뭐 소위 말해 사망표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들의 출생, 사망 이런 그 기록 있죠? 이 기록을 주간 단위로 다 조사를 해요.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 추정. 당연히 이제 국가가 뭐 예산 같은 거 잡을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존 그란트가 이전까지 없었던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단순히 통계 내고 끝이었는데 야 이거 해보고서 주간 단위로 그 추이를 파악을 해서 1년 후면 어떻게 되겠다?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다? 라는 것을 인구 추정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유럽 온갖 국가들에 다 이제 센세이션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통계학이 발전을 하고 아돌프 케틀레예요. 아돌프 케틀레. 아돌프 하면 이제 좀 이미지가 안 좋죠. 그렇죠? 케틀레가 케틀레가 이제 이른바 통계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엄청나게 급부상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제가 거기 써놨지만 평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이게 뭔 개념이냐면 이게 헝가리 수학자인데 그 사람들을 쫙 자료를 조사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얼마고 뭐 이런 거요. 정신적으로 다 우리는 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 사람 평균 키 몇이고 평균 체중 몇이고 이런 거 그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평균적인 사람의 수치는 대충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왕이거나 아니면은 성직자 중에 아주 고위 성직자 뭐 그런 식으로 권력가를 보통 이 나라의 대표로 꼽았잖아요. 근데 보다 케틀레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뭔가 그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후에 센세이션 했지만 왜곡되죠. 이게 이제 뭘로 왜곡이 되냐? 무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막 이제 독일 나치 이런 데서는 평균 내보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려내고 약간 열등하다는 사람들 가려내고 그래서 열등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출산 못하게 하고 이제 우등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자손을 낳게 해서 우리나라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버리자. 그게 우생학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골턴이라든지 그렇죠. 골턴 뭐 이 골턴도 대표적인 우생학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극의 시기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통계학이라는 그 학문만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이 시기에. 그럼 이제 암흑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 이게 통계학이 고전적으로는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끝낼 건데 오늘 너무 말이 많았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